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원 대표입니다. 시장이 이제 HBM을 이을 만한 테마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HBM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부회장님이 다시 주식을 사시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급박하게 또 거대한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TSV 본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는 본딩은 네 가지입니다. 와이어 본딩, 프리칩 본딩, 그 다음에 TC 본딩이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SK 하이닉스의 문기일 부사장님께서 TC 본딩 대신에 TSV 본딩이라는 용어를 업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는 용어 선택인데 TC 본딩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SK 하이닉스에서 TSV 본딩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이거를 언론사도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인포마켓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왜 지금 이 시점에 설명을 드리느냐, 거대한 흐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급박하게 TC 본딩 업계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다 아시다시피 레거시 공정이죠. 이게 제가 그림을 좀 엉성하게 그렸는데 이게 와이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칩이고 본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골드 선, 그러니까 금속 와이어이죠. 수염처럼 했는데 요거는 보통 경계면하고 경계면을 연결하는 거니까 다양한 신호의 경로를 전달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프리칩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왜 FCBGA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플립칩 보일 그리드 어레이. 이게 이제 플립칩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달덩어리 같은 범프 내지는 소독물 같은 게 해서 녹여가지고 붙인 플립칩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TSV 본딩 요거는 요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기둥을 필러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미세 범프가 있었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죠. 녹여서 붙인다는 거는 개념은 비슷한데 이것보다는 이게 피치가 좁아가지고 필러 형태로 이렇게 길쭉하게 한마디로 요거의 진화 버전이죠. 근데 요거는 플리칩 본딩이라고 요건 TSV 본딩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TC 본딩이라고 했죠. 요때까지는 모양으로 구분을 했고요. 요 TC 본딩부터는 본더기 가지고 구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딩을 구분하는 기준이 엉성하죠. 분류 체계가 중구난방인데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을 일종의 미세 세계의 노가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기술자들이 막 새로운 용어를 붙이면서 이게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도 유전체는 유전체끼리, 금속 부분은 금속 부분끼리 이렇게 본딩을 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고 중간 매개물인 솔더볼이나 범프를 넣지 않고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게 금속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유전체 부분인데 제가 그림을 좀 엉성하게 그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C 본딩 대신에 이걸 TS 본딩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설명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 어디 사용하냐면 디레이, 모바일, 핸드 플래시에 와이어 본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자동차용 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와이어 본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거든요. 싸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검증된 방법이다 이겁니다. 플립칩 본딩은 컴퓨팅 그래픽 이쪽에 사용하고요. TC 본딩, 지금 TSV 본딩이라고 명명한 거는 DRAM, HPC 굉장히 정밀한 컴퓨팅에서는 이걸 쓰고요. 그러니까 서버 그래픽 하나 빠진 게 뭐냐면 HBM이죠. 그러니까 HBM이 AI 서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HPC 서버 그래픽 똑같죠. IO 수는 제가 이제 핀 수, 바입 수
그다음 뭐 신호 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와이어 본딩은 4개, 8개, 6개. 이쪽이 칩을 만들 때, 그러니까 발수가 4개, 8개, 6개인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플리칩 본딩은 이제 4개, 8개, 6개, 32개 이렇게 아이오스 만들고 싶을 때. TSV 본딩은 HBM이니까 1024개. 나중에는 2048개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본딩도 1024개. 그리고 인터커넥션 수는 연결되는 이제 신호수 말하는 건데요. 이게 TSV 수는 아니고 TSV는 상하로 구멍을 뚫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넷다이 하나에 지금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뜬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HBM3까지고요. HBM3E 이렇게 되면서 지금 TSV 구멍을 더 많이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길 부사장님은 HBM 본딩할 때 하단에 5,000개에서 8,000개, 상단에 3,500개에서 10,000개나 되는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데 여기 인터커넥션 수인데 여기 아마 TSV 구멍수하고는 연관이 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거는 아닐 거예요. HBM3E라고 하더라도 3가 한 2,500개에서 3,000개라면 3E는 아마 TSV가 요만한 손톱만한 면적 안에 한 4,000개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요 하단 상단에 인터커넥션 수는 그 TSV를 연결할 때 인터커넥션 수인데 TSV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고 하이브리드 번호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더미 범프까지 포함하면 2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각 층을 다 적층한 수를 합한 8층이면 8개층을 다 합해서 더미 범프 수까지 다 해서 20만 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커넥션 길이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길이 말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선이 엄청나게 기니까 200마이크로미터에서 2000 마이크로미터,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m니까 최대 2mm까지 선이 엄청 긴 거죠. 50 마이크로미터. 왜냐하면 요거는 범프가 굉장히 크니까 두께가 이렇게 긴 거고요. 20 마이크로미터. 이게 지금 필러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 범프가 아예 개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5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스택 수는 뭐 HBM 쌓으니까 이건 12단까지 쌓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이유는 스택을 6개까지 쌓으려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거잖아요. 범프가 없으니까 6개층 쌓더라도 12개층 쌓는 것만큼 부피를 낮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최대 용량은 스택 수인데 이거는 뭐 16GB, 여기는 4GB.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DRAM 하나 만들 때 최대 용량이 4GB예요. TSV 본딩으로 만들려고 하는 HBM은 한 층이 2GB니까 24GB로 나온 건데 요즘에는 3GB로 된 거를 개발하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36GB짜리도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TSV 본딩은 좀 이게 숫자가 약간 틀릴 뿐이지 실제로는 CC 본딩 설명한 거를 대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왜 굳이 TSV 본딩이라는 얘기를 꺼냈냐? 일단 MR/MUF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MR은 매스 리플러고요. MUF는 TC 본딩할 때 중간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인데 이걸 MR/MUF를 강조하면서 문길 부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MR의 자기 보존 효과 이렇게 알 수 없는 표현을 했거든요. 2010년대 중반에서 나온 논문 중에서 MR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TC 본딩을 했는데 TC 본딩을 하고 나서 약간 정렬이 틀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MR 매스 리플로 여러 가지 본딩한 걸 한꺼번에 녹이는 걸 했더니 정렬이 미세 세계의 정렬이 틀어진 게 다시 약간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진 게 약간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게 MR로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딩이 아니고 일종의 사후 처리 또는 사후 보정 이렇게 되는 건데 MR이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그걸 아마 처음으로 공식화한 표현 같아요. MR의 자기 보정 효과.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TC 본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TSV 본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MRMUF를 강조를 하고 있죠. 언론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언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MRMUF를 SK하이닉스의 옛날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8계층인데 제가 3계층만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본딩을 한 겁니다. 본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기에 액을 집어넣고 위에 덮을 수 있는 몰딩까지 한꺼번에 해서 그냥 끝낸다 이거거든요. 그럼 요 액을 이렇게 투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본딩을 하냐? 그냥 민자 본딩을 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가접합을 한다는 건데 아무것도 안 쓰고 플러스도 쓰지 않고 액도 쓰지 않고 그냥 여기 TC 본딩 가지고 요 매층은 요거를 가접합 살짝 얹어져 있는 상태로 본딩을 한 다음에 요 자체를 메슬리프로 기계에 넣어가지고 요거 녹여서 진짜 이제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 금속각적 본딩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요 사이사이에 MUF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도 MUF가 달려서 위에 중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말리면 요 자체 굳은 것 자체가 외부의 먼지를 보호하는 몰딩 역할을 수행하고 요 안에 똑같이 들어간 이 액체가 이 굳으면서 좀 더 단단하게 결속이 돼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걸 충실하게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접합을 한 다음에 MRMUF 녹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면요. TC 본더가 필요가 없죠. 뭐하러 TC 본더를 합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는 MRMUF인데 뭐 가접합을 하기 위해서 TC 본더가 필요하다. 그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TC 본딩 이전 게 프리치 본딩인데 아까 그 표에서 표현된 것처럼 프리치 본딩의 본령이 뭐냐면 가접합 한 다음에 그건 이제 어태치라고 하거든요. 정렬을 맞추고 어태치를 해서 플럭스 가지고 플럭스는 뭐냐면 이제 열을 가기 전에 이 범프가 녹아가지고 딱 본딩이 되게끔 결합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인데 일종의 산화된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 산화 이전의 단계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플럭스를 바른 다음에 가접합을 해서 그걸 메슬리프로 안에 대량의 이제 가접합된 칩을 뭐 빵 굽는 기계에 빵을 넣는 것처럼 일렬로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녹여서 본딩하는 건데 지금 기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 MRMUF나 이 플래치 본딩 설명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자기들이 하면서 뭘 설명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니까 지금 CSV 본딩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혼란인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몰딩을요 다 하고 쌓겠습니까? 그 설명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 3계층인데 그럼 한 층 쌓고 몰딩을 쌓고 또 2층 쌓고 또 몰딩을 쌓고 3층 쌓고 몰딩을 쌓나요? 그러면 쌓은 몰딩이 오히려 다음 층에 적층할 때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9계층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몰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 단위에 넣는 그런 MUF의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기능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층을 다 쌓고 나서 한 다음에 8층 안에 이제 집어넣는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많은 부사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한 층일 때는 플럭스 붙여가지고 가접합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8층을 쌓을 때 이게 가접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하고 가접합은 다른 개념이에요.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범프를 완전히 열로 녹여서 단단하게 굳히는 거를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이라고 그러고 플럭스가 붙은 상태에서 살짝 얹어져 있는 걸 가접합이라고 그러는데 가접합한 상태에서 8층은 어떻게 쌓는단 말입니까? 아마 6층, 7층 하면 이게 벌써 무너질 텐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이
블로그 쌓아가지고 이걸 단단하게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올린 상태에서 계속 올린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플럭스 쓰지 않고 또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게 가접합을 해서 8층까지 올린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매층을 올리기 전에 프리 어플라이드 물질을 넣습니다. 이게 NCP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물질이죠. 이거 나믹스에서 받아서 먼저 본딩하게 된 물질을 바르고 본딩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여기 2층이 되었으면 3층 할 때도 여기 프리 어플라이드 넣어서 본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학적 본딩을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을 다 한 다음에 8층을 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다 쌓은 다음에 이 안에 넣는 거는 이미 되어 있고 이 위에를 덮어 씌울 때 여기 안에 넣었던 프리 어플라이드 NCP 프리 어플라이드를 미리 넣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물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씌워서 8층에 완성된 이 전체를 보완을 통해서 한 번 더 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를 덮어 씌우기 때문에 MDF 아니냐 그러지만 엄밀하게 이 조성 물질은 프리 어플라이드라는 특징 때문에 NCP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8층을 쌓았는데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 8층은 HBM용 칩다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얹어야 되는 게 노치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8층을 만들 때는 요 8개층을 쌓고 요 밑에 좀 다른 물질이에요. 노치다이 크기는 더 크고요. 요거를 여기에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응력 때문에 요거하고 신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그 힘을 견디려면 요 층 사이에 넣었던 미세한 그런 범프로는 안 되고 큰 범프를 사용합니다. 크긴 크죠. 요거는 TC 본딩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크기 때문에 아까 플래치 본딩 할 때처럼 MRMUF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한번 본딩할 때는 요거는 칩 본딩이 아니고 칩2 웨이퍼 본딩을 해가지고 MRMUF로 넣어서 본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는 다 굳어져 있으니까 요 사이에 이제 MUF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붙이는 것 같거든요. 이 MUF는 아마 기존에 사용했던 NCP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아마 기존에 사용했던 NCP 물질이겠죠. 그래서 여기 또 MUF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요거를 붙이는 기능도 하지만 MUF를 가해주면 전체적으로 미세 세계에서는 약간 방어진다고 했잖아요. 틀어지게 그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MRMUF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TC 본딩의 중요성은 폄하할 수가 없다라고 작년 여름부터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MRMUF를 고지 들으면 한미반도체 팔아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 설명 고지 못 듣고 5만원대에서 고평가를 했다고 파신 분들이 많죠. 아마 저희 채널에서만 계속해서 이런 독특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을 층층마다 해야 되고 반드시 TC 본딩이 없어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MRMUF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MR Assisted TC 본딩 with NCP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시는 분이 적죠. 저는 TSV 본딩이라고 SK에서 하이스 들어나온 거는 MRMUF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희 관점에서는 이 MRMUF를 고지고대로 이해를 하시면 투자 관점을 완전히 놓칠 수가 있다. 정확하게 MR의 역할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TC 본딩을 보조하는 거다. TC 본딩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이 TC 본딩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C 본딩 이제 시즌 2가 돼서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것 같다라고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